새해를 계획하기 전에 중요한 건 한 해를 잘 회고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들이 채워졌는지가 보여서 되게 좋더라고요. 새로운 노션 보드를 또 드리려고 하니까요.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벌써 2024년이 되었습니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목표를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3년째 하고 있는 저의 회고 방법과 목표 세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공개했던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꽤 많고요. 제가 새해 선물로 새로운 노션 보드를 또 드리려고 하니까요. 2024년을 의미 있게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표를 잘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툴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새해를 계획하기 전에 중요한 건 한 해를 잘 회고하는 겁니다. 회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1년 전에 만들고 이제 소개를 했던 포맷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MJ 드마코의 부의 초월차선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부의 의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기왕이면은 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목표를 세울 때 내 인생 가치관이랑 맞는 형태로 세울 수 있다면 좋겠죠? 부의 초월차선에서 정의하는 진정한 부의 3요소는 3F로 이루어집니다. 패밀리, 가족, 피트니스, 신체, 그리고 프리덤, 자유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저는 이 책에서 정의하는 부의 의미가 되게 좋았어요. 저에게도 진정한 부의 의미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인생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세 가지를 잡기 위해서 저는 나, 일, 관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또 새롭게 업데이트한 게 있는데요.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또 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의 필요에 맞는 형태로 나, 일, 관계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아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빛이 반사가 되는데 이 포맷은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색칠해 볼 수 있도록 아래 노션 링크에 넣어둘 테니까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10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거를 나에 해당하는 부분, 핑크색이 관계, 파란색이 일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서 그렸습니다. 나에 대한 거는 바디, 마인드, 소울, 조이 이렇게 4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내 신체 건강, 마음 건강, 영혼의 상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재밌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즐거움 이렇게 나눴고, 일에 있어서는 미션, 머니, 그로스. 미션은 직업적인 미션, 내가 얼만큼 나누고 있는가 이런 게 저의 미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머니는 나의 재정 상태, 그로스는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관계 부분은 로맨스, 패밀리, 프렌즈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랑과 연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이거를 하는 방법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하려고 아직 색칠은 안 해놨는데 지금 색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건강한 몸부터 시작을 한다면 한 7점. 제가 그래도 요가 지도자 자격증도 따오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서. 정서적 건강은 6점. 이상하게 마음이 좀 힘든 해였어요. 그래도 5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영적인 건강도 6점. 그리고 즐거움과 재미라고 했을 때 그래도 계속 즐기기는 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삶의 어떤 무용한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 전에 나 뭐 하고 싶어, 재밌고 엉뚱한 일 계속하기 이렇게 해서 뭐 춤 배우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게 있었는데 12월에 벼락치기를 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DMZ 피스트레인 다녀오고 한 게 있으니까 5점을 줄게요. 직업적 미션으로 넘어갈 건데요. 작년에 많이 나눴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나눴습니다. 작년에 페이한 사람들을 보니까 100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거의 4억이 넘는 돈을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뿌듯하고, 기부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200만 원 정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에게 8점을 주겠습니다. 머니, 이거는 나쁘지 않지만 벌이는 더 많이 했다. 하지만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높은 점수를 주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했을 때 직업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포르쉐 스코프도 하고 너무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관계로 넘어옵니다. 사랑과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보낸 시간은 꽤 잘 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슬프네요. 하지만 5점을 주겠습니다. 왜냐면 사랑을 계속 나눴던 것 같아서.
가족들하고 보낸 시간은 작년에 제 둘째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7점. 그리고 친구들하고 보낸 시간? 저는 많았고 주변에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제일 감사한 부분인데 이거는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좀 비주얼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채워졌는지가 보여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네요. 그러면은 내가 더 오래 집중을 해볼까? 더 채워볼까? 하는 거를 나에 있어서 내 건강과 재미, 사랑을 챙기는 해를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색칠을 해보세요. 이 다음에 소개해드릴 회고 툴은 KPT 회고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드 크루들도 이제 매달 이 구조대로 채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KPT의 K가 keep, 계속할 것, P가 problem이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개선할 것, 그리고 T는 try, 시도할 것. 네, 여기에 사이드는 win이라고 해서 내가 잘한 것, 내가 해낸 것까지 붙여서 KPTW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적고 있는데 한 해를 회고할 때 적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고 방법을 제가 만들어둔 회고 템플릿에 노션에다가 채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 회고 템플릿을 만들어놨는데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도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 인생의 수레바퀴는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서 쓰시면 돼요. 저는 제가 아까 색칠한 이미지를 미리 좀 넣어봤어요.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인생의 수레바퀴 테이블을 또 만들어놨어요. New를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내가 여기에 칠한 그 점수 있잖아요. 그걸 채워주시면 돼요. 저는 바디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에 7점이었는데 10점 만점에 7점을 줬고 저의 한 줄평 아까 말씀드린 거를 넣으면 달성률이랑 달성률 바는 자동으로 완성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채워주시면 이렇게 나, 일, 관계로 봤을 때 내가 몇 점인지도 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넣어놨어요. 저는 일이 제일 점수가 높아요. 77점, 관계는 평균 67점, 뇌가 가장 낮습니다. 이거 사용해서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KPTW도 제가 좀 채워놔봤어요. 일단 계속할 것들 내가 잘하고 있는 거는 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마시고 이불 정리하는 거는 저는 지금 거의 4년째 하고 있고요. 뭐 꾸준히 요가하는 거, 음악 들으면서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싶어요. 개선할 거는 제가 조이 부분에 있어서 즐겁긴 했으나 제가 만족할 만큼의 뭔가 딴짓하고 싶었던 것들에 시간을 덜 쓴 것 같아서 개선하고 싶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제 책이 1년 전에 이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원고가 1년이나 늦어졌습니다. 명백하게 너무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할 거에 넣어볼게요. 시도할 것들도 제가 이제 계획했던 거를 너무 미뤄지지 않게 시스템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내가 계속하고 싶은 거, 개선할 거, 새로 시도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이런 건 잘했다 하는 것들을 그냥 쭉 적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한눈에 보이게 적는 게 좋더라고요. 회고를 마쳤으니 계획을 세우러 가봅시다. 이거는 또 제가 그 새해 목표 세우기 템플릿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이동을 할 거고 이거 역시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똑똑하게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스마트 골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려면 스마트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것도 앞글자를 따서 S가 specific,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어떤 성취를 내가 원하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사실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얼만큼 이루었는지 가시화하기 좋게 만들면 좋습니다. 사실은 이 인생의 수레바퀴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측정 가능한 목표로 만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A, achievable, 되게 너무 큰 목표를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약간 힘이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거는 이 목표를 세웠을 때 크게 3등분을 하는 거예요. 크게 3가지 목표로 나눠서 첫 번째 단계를 무조건 제일 쉽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붓에서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싶어. 이게 목표였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가 요가 지도자 자격 수업 신청해버리기. 이게 첫 번째 단계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결제를 하면 되잖아요. 내가 마음 먹은 날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걸로 목표를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R, 리얼리스틱.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리소스 상황 고려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T가 타임리예요. 마감일
마감일을 정해놔야 됩니다. 마감일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뒤로 밀리더라고요. 마감이 영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좀 기한을 둬서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스마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겁니다. 서로 체크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더 움직이게 돼요. 동료들이랑 스프린트 방식도 하고 융플리라고 하는 음악 들으면서 글쓰기 모임 같은 걸로 이제 꾸준히 글을 쓰고 이렇게 저만을 위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2024년에 계획을 좀 세워볼게요. 작년에 회고를 바탕으로 새해 목표를 세워볼 거예요. 저는 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시 넣어놨습니다. 내가 균형을 더 잘 잡고 싶으면 올해 나 자신한테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나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놨는데요. 건강한 몸, 정서적 건강, 영적인 건강, 나 자신과의 재미를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싶은가. 이거는 제가 세워둔 목표들을 지금 그냥 쭉쭉쭉 빠르게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일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일이랑 전문적인 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일을 그냥 알로하융이라고 부를게요. 사실은 지금 사이드가 저의 전문적인 일이 되었어요. 원래는 개인 프로젝트였는데,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로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것도 상반기 이내로 책을 내고 싶어요. 2월 말까지 원고 다 쓰기, 채널 재정비. 커다란 목표에 대한 작은 액션 스텝들을 적어봅니다. 저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일단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정도로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좀 보이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제가 집중하고 싶은 키워드를 적었었어요. 제 노션 보드를 보시면 제가 집중했던 지나간 키워드들이 있어요. 2020년에는 독립이었고, 2021년에는 다능인이었고, 2022년에는 연결이 제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2023년은 자유라는 키워드도, 마지막으로 올해의 키워드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일을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단어 하나를 내 키워드로 설정을 해두면 나의 나침반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의 키워드를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올해의 키워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 2024년의 키워드를 푸르름으로 정했습니다. 친구가 이제 키워드를 채움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직연산이 떠올랐어요. 인풋으로 채우고 영감을 받으면서 채우고, 근데 또 비워야 또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곱하기 하면서 확장하고, 또 사람들이랑 나누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저는 오히려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좀 힘들어했는데 저를 좀 힘들게 한 마음들을 오히려 좀 내려놓고 가벼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제가 왠지 비우는 시기로 내가 보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 에너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봄부터는 곱하기의 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융 곱하기 제 편집자인 휘니, 융 곱하기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드 곱하기 페어웰 클럽. 협업을 통해서 뭔가 계속 곱하기가 되고 배로 더 뭔가 좋은 것들이 더 좋아지고 확장하는, 강해지는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직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다가 오히려 제가 집중하고 싶은 키워드라고 했을 때 푸르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히려 이 모든 순간에 나한테 필요한 단어로 이게 관통할 수도 있겠다. 제 일을 만들어가면서도 제 몸과 마음의 건강도 되게 잘 챙기고 싶어요. 일도 확장하고 사람들하고도 많이 나누고 싶은데, 되게 건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먼저 다정해야 되고, 내가 먼저 좀 이렇게 건강하게 채워져 있어야, 계속 돌봐야 건강하게 채워질 수 있겠더라고요. 푸릇푸릇하게. 그래서 푸르름이라는 말이 바다와 숲의 그런 싱그러운 빛깔의 느낌도 있고 건강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나의 땅을 좀 잘 다지고 나만의 숲을 좀 푸르게 잘 키워서 이 숲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한 해를 회고를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2024년 키워드를 정하셨나요? 어떤 걸로 정했는지 밑에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볼 수 있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를 다 세웠으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초반에 세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없이 움직이는 거랑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 노션 대시보드를 엄청 업데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정한 목표들을 노션과 여러 가지 그런 기록의 도구를 사용해서 시스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